안녕하세요. 해티즌 가족 여러분. 저는 해커스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RC를 가르치고 있는 이한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토익 총평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선 총평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영어 학습 자료를 원하신다면 해커스 사이트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익 총평을 저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다 마무리 짓고 이 강의를 보시게 될 때 뭔가 그 강의를 보시면서 맞는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서 여러분의 어떤 가슴 속에 희망과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지 아니면 확인을 하면 할수록 가슴 속에 하얀 분노가 쌓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전자이길 바라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 저희 이제 조금 논란이 됐던 조금 여러분이 살펴볼 만한 문제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에 이제 단문하고 연계 이렇게 두 가지 지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단문 지문이나 연계 지문이나 예전에 치러졌던 토익 시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그 무난한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문 지문의 난이도는 제가 중이라고 잡았고요. 근데 이 중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쉽다라는 뜻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의 어떤 체감 난이도는 특히 토익 독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그 난이도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가 중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쉽다라는 뜻으로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계 지문은 중중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끝에 이제 중과 상을 하나를 더 붙였냐면 기본적으로 무난했던 난이도는 맞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연계 지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답의 근거를 어느 지문에서 연결을 시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상적으로 몇 번 문제는 몇 번 지문에서 근거가 등장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요번에는 그런 룰들이 조금 깨져서 아마 이 규칙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쭉 학습을 해오셨다면 조금 당황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이 아니라 중중상으로 조금 난이도를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이유는 뭐 우리가 이제 조금 쉽게 느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일단 지문의 길이가 짧고 출제됐던 어휘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또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지문 중에 하나죠. 기사. 이게 단문, 연계 그 모두에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체감적인 난이도는 수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이제 어휘랑 그 재진술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우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동의어. 오늘 동의어는 총 2개 출제가 됐죠. 단문에서 하나 그리고 연계에서 하나.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appear이라는 동사의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appear이라고 하는 동사는 지금 보시면 3가지 뜻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seem, 뭐뭐처럼 보이다. 다음에 emerge, 등장하다, 출현하다. 그 다음에 arrive, 얘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이제 emerge나 arrive는 등장, 출현이라고 해서 거의 뭐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뭐인 것 같아요 라는 의미를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이 예문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it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뒤에 보시면 투부정사, 요게 이제 가짜 주어를 받고 있는 진짜 주어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안전한 것 같아요 라는 의미니까 뭐뭐 같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뭐 등장 출현 아니고 뭐뭐처럼 보인다, seem이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어휘는 연계 지문에서 등장했던 단어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squeeze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뜻이 뭐죠? 쥐어짜내다 라는 뜻이 있는데 또 하나 이렇게 쥐어짜내서 뭔가 모양이나 형태의 변형을 가해서 그게 어떤 상황이나 공간에 맞도록 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squeeze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2가지 단어를 합쳐서 make fit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뭐 참고로 pass by 같은 경우는 뭐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뭐 전혀 관련 있는 뜻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재진술 표현 5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우선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honor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로서
뭐 기념, 명예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이제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자, 한번 문맥에서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직원들을 honor해요. 근데 그 직원들이라는 게 이제 어떤 직원들이냐면 who have been working, 일해왔던 얼마 동안 20년 이상 동안 근무를 해왔던 직원을 honor합니다. 라는 의미. 그러면 이제 이 honor이라는 의미랑 이제 같은 의미로 쓰였던 단어가 뭐냐? 보기에서는 recognize 해서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로 정리해 두시면 되냐면 표창하다 라는 의미로 두 개를 같은 의미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표창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 어떠한 상을 제3자에게 주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을 주다, 수여하다라는 의미로 award라는 동사도 함께 honor, 그 다음에 recognize랑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weekly 하면 매주마다, 뭐 every week 같은 뜻이죠. 그런데 그 앞에 by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 by라는 뜻 자체가 to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biennale라고 하죠. 그게 이제 뭐 enнал레라는 이 부분이 이제 연과 관련이 되고 그 앞에 나오는 bi가 2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week가 두 번이니까 2주마다라는 뜻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뭐마다라는 뜻으로 every를 쓰시고 그 다음에 2주니까 2 weeks. 그래서 뭐 가끔은 이제 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문법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착을 하셔갖고 왜 every 뒤에 복수명사가 오죠? 단수명사인데 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첨언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every 뒤에 단수인데 이렇게 기간에 해당하는 명사가 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s를 붙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매 뭐뭐마다 라는 뜻이니까 그 부분도 좀 함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get exposure이라는 동사군데 exposure 하면 노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출을 get하는 것, 가지는 것. 그러면 이제 그것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제가 뭔가 대중들에게 노출을 한다라는 거는 자꾸 이제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여준다라는 얘기는 대중의 인기를 얻다라는 의미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사전적으로 exposure, 노출과 popularity, 인기가 같은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출을 자꾸 시킨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저의 어떤 존재를 알리는 거니까 그 인기도를 얻다라는 의미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네, 다음에 네 번째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주실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have는 열다, 개최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question and answer session 하면 뭐 우리 잘 아시는 Q&A죠.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누구랑? 연주자. 여기서 이제 players는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연주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묻고 답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쵸? discussion. discussion이라는 게 논의를 한다라는 뜻인데 논의라는 건 일단 뭐 의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묻고 답하는 과정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question and answer session 요거를 discussion이랑 같은 의미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players라는 이거는 뭐 연주자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performers라는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 썼다라는 점도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posters. 그 posters 하면 이제 홍보용 포스터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flyers. 뭐 우리 이제 흔히 여러분 잘 아시는 전단지. 저희 뭐 그 강남역 출구 쪽에도 가보시면 뭐 점심 뷔페로 뭐 6,000원이면 진수성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단지 많이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단지를 우리가 flyers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두 단어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promotional materials, 그죠? 이게 materials라는 건 뭐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promotional 하면 뭐 판촉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flyers 대신에 우리가 이제 써줄 수 있는 표현으로 뭐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advertisement. 네. 자, 요것도 뭐 flyers와 같은 의미로 뭐 거의 쓰이는 단어니까 정리를 해두시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5개의 재진술 표현을 조금 살펴봤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문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를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단문들이 어떤 종류로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이메일 편지가 2개. 보통 이제 이 이메일이나 편지는 독해 파트 7에서 조금 자주 출제가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메일 편지가 2개, 광고가 2개, 문자 메시지가 2개. 그 다음에 사실 뭐 공고와 해람은 성격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 2개를 묶어서 그냥 2개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온라인 채팅은 이제 문자 메시지랑 조금 유사하긴 한데 보통 온라인 채팅에는 많은 대화의 참가자들이 등장을 해서 지문의 길이도 당연히 길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별개로 빼서 하나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양식에서는 초대장 이렇게 하나에서 총 10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메일부터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봐주셔야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메일이건 뭐가 됐건 간에 지문을 딱 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 뭐 탕수육 부먹파냐, 찍먹파냐, 이들 간에 막 싸움이 분분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지문 읽고 이제 문제가 있다면 도대체 지문을 먼저 읽어야 돼?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 이거에 대한 의견 대립이 팽팽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장하고 또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에 따라서 사실 조금 방법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초초초 고득점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문을 먼저 읽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문 전체를 다 읽으라는 얘기냐? 어차피 그거 한국어로 되어 있어도 우리 기억 잘 안 남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읽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읽을 건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아야 이에 대한 뭐 장비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읽는 것도 일단 굵직굵직한 정보를 파악해서 대략 내가 어떤 글을 읽을 건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이메일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건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 물론 이제 이름 같은 것들이 이게 한국어처럼 딱 떨어지지 않고 뭔가 굉장히 길어서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야? 또 이름과 성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나 어떤 거 기억해야 돼? 라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조금 쉽게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뭐 이게 이제 문제의 어떤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고유명사가 남자, 여자 또는 뭐 여자, 남자 식으로 이렇게 성별이 바뀌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쉽게 보자면 이름을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신자가 Mr. Jung, 남자죠. 남자가 봤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이렇게 글을 써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뭐 딱히 제목이나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굵직굵직한 정보를 파악하셨으면 문제로 넘어가요. 이때도 제가 이제 높아심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문제가 있고 보기가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읽는다라고 할 땐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문제와 보기를 같이 읽어줘야 될까요? 네, 정답은 기본적으로는 문제만 읽는다예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를 읽어줘야 되는 경우는 내가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 그런 몇 가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문제만 읽는다. 자,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목적을 물었죠. 주제 목적은 어디에 등장해요? 전반부에 등장하죠.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나는 잠재적인 문제, 잠재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반반인 정도의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잠재적인 문제, 영어로는 potential issue인데 이게 보기에서는 어떤 단어로 바뀌었냐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potential, 잠재적인이라는 단어는 뭘로 바뀌었다? 있을 수도 있는 이라는 뜻의 possible로 바뀌었고요. 다음에 이 단어 꼭 좀 정리할게요. issue라는 이 단어, 우리도 왜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 이거 정치적인 이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정치적인 이슈라고 할 때 이 이슈는 뭔가 좋은 거, 우리가 이제 뭐 화제거리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 화제거리라는 게 딱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problem이라는 명사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potential을 possible로, 그 다음에 issue를 problem으로 이렇게 바꿔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Mr. Jung이니까 수신자죠. 수신자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뭐 이때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하도록 요구되다, expected라는 표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자, 일단은 이 수신자의 예상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수신자의 예상 행동은 결국 수신자가 글을 읽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행동으로 보내려면 그 글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발신자의 요구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신자의 예상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바꿔서 그러면 발신자가 뭐를 요구했겠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수신자의 예상 행동을 충분히 추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잠재적인 문제가 있었대. 그래서 네가 원한다면 내가 조사를 해줄 수도 있어. 만약에 너가 이 조사를 원한다면 내가 이제 양식서를 보내줄 테니까 그 양식서 잘 작성해서 나한테 보내줘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정 씨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이제 기대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발신자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너가 원한다면 조사를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너가 원한다면 내가 양식서 이거 보내줄 테니까 늦어도 언제까지는 이거 양식서 작성해서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예요? 그렇다고 뭐 이 양식서를 무조건 쓴다는 아니지만 일단 내가 이거를 양식서를 써서 조사를 신청해 볼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조사를 해준다라는 거를 하나의 제안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그 제안을 그가 선택할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광고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첫 번째 광고가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은 이게 뭐 해커 셰프라고 해서 뭐 해커스 요리사들 뭐 요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이제 내용을 볼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지문 전체를 다 읽으실 필요가 없고 요 키워드 정도만 확인을 하셨으면 바로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의 목적을 물었죠. 이 광고의 목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떠한 제품을 광고하느냐 혹은 어떤 서비스를 알려주느냐 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키워드가 우리가 될 만한 게 메뉴 플랜, 뭐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뭐 meal plan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플랜에 등록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다? 식사 서비스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보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지역 시장에서 그 장을 우리가 봐주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보기가 있어서 아마 그 보기랑 이 보기를 놓고서 도대체 뭐야 라고 이제 고민을 조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결정적인 근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뭐라고 나오냐면 메뉴 플랜이라고 해서 이 메뉴를 정한다라는 얘기는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단을 짜는 거니까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요리잖아요. 그죠? 뭐 오늘은 오므라이스, 내일은 짜장밥, 뭐 그 다음 날은 짬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메뉴가 정해지는 거는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를 해준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을 본다라는 의미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시장을 봐준다 이거 어떻게 안 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조금만 볼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체적인 광고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밀플랜에 등록하세요. 매일같이 요리를 하고 시장 보는 거 지겨우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요리를 한다, 시장을 본다. 그러면 지금 얘가 이런 거를 화제로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시장만 봐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요리를 해준다 라는 부분이 이게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장을 본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 실제 만드는 음식 메뉴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언급된 거를 이제 제시를 해주고 이 중 사실이 아닌 것은이라는 질문이었는데 뭐 크게 이제 나머지 보기들이 헷갈리는 게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이 아니었던 거는 특별히 뭐 배송 할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이제 문장 삽입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좀 결정적이었던 게, 보통은 우리가 이 문장 삽입 문제가 조금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문제들이 조금 시원시원하게 이제 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평소보다는 쉬웠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파트 7이 아직까지 이게 좀 단련이 안 되신 분들은 뭐야 그래도 나 여전히 어려운데 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 접근을 할 건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장 삽입 문제는 뭐냐면 문장을 하나를 던져줘요.
문장을 하나 던져주고 그 문장이 지문에서 어디에 들어갈까를 몇 번에 들어갈까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 주어진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주어진 문장을 읽어서 그거를 다 머릿속에 기억하나요?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뭔가 힌트가 될 만한 것들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주시